사단법인 안산 공동체 미디어 88.7MHz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 고민을 시원하게 타파해드리는 시간 고민 타파 행정 톡톡의 진행자 박홍석입니다. 오늘도 88.7MHz 안산 단원 FM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행정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인 모임들이 우리는 이제 단체를 만들어야 하나요? 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헷갈리기 쉬운 비영리 임의단체와 비영리 법인 설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음악은 자자의 버스 안에서. 네, 신나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명곡입니다. 저희 어릴 때 듣던 노래인데 요즘 노래방에 가면 젊은 친구들이 애창곡으로 다시 많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참 명품은 영원한가 봅니다. 명품으로 거듭날 저희 고민타파 행정 톡톡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행정 절차, 행정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비영리 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공익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이곳 안산 지역에서도 아주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지키기 위한 모임부터 청소년을 위한 교육 활동, 지역 어르신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까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한 소중한 활동들이 이제는 제도적인 틀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우리 단체를 등록해보자 라고 생각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형태로 등록해야 하는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분들을 위해 비영리단체 설립의 A부터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영리 임의단체, 두 번째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 세 번째 비영리 사단법인, 그리고 네 번째로는 비영리 재단법인. 한 가지씩 한번 간단하게 보면요. 첫 번째로 비영리 임의단체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간단한 형태입니다. 두 번째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로 지자체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요. 세 번째로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원 중심의 조직으로 법인의 지위를 갖게 되어서 공신력 있는 활동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네 번째로 비영리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 기부금 운영이나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 용이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비영리 단체라고 하나로 묶이지만 그 안에서도 성격도 설립 절차도 권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의 활동 목적과 규모,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비영리 임의단체부터 비영리 법인까지 각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경우에 어떤 형태로 선택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비영리 단체 설립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었지만 막상 설립하려면 막막하기 쉬웠던 주제, 바로 비영리 단체 설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는 단순히 수익을 내지 않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설립하려고 하면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이름부터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의 유형을 구분하고 장단점을 짚어보고 실제 사례와 함께 설립 절차를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영리 단체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비영리 단체는 크게 다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하나씩 살펴보면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말 그대로 임의로 만든 단체, 임의로 만든 단체입니다. 2인 이상이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법인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이라든지 지역 자원봉사 모임이라든지 동네 환경 정화 모임이라든지,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안산 지역의 한 주부 모임이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면서 지역 공원 미화에 기여한 사례가 있죠. 두 번째로 비영리 민간단체를 한번 볼게요. 비영리 민간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입니다. 등록 요건은 1년 이상 비영리 공익활동의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100명 이상의 회원이 구성 요원이 있어야 되고요. 총회, 규약, 회계 이런 관련된 조건들을 좀 충족해야 됩니다. 등록 시에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사업 보조금 신청 자격을 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환경운동연합, 청소년 교육단체. 저희 시의 활용 사례를 한번 보면요. 안산에서 활동 중인 안산 그린지킴이는
등록 후에 경기도 보조금으로 교육 캠페인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요. 비영리 사단법인은 구성원 중심으로 된 조직으로 법인격을 부여받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게 되고요. 대표나 총회, 정관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드론농구협회인 것처럼 이런 장애인 드론 농구 협회를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고요. 활용 사례로 보면 안산 지역의 다문화 지원 네트워크는 사단법인으로서 지역 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고요. 비영리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의 조직입니다.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를 운영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설립자는 출연한 재산의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이사회 구성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 의료재단, 문화재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희의 활용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문화재단은 시산하재단이지만 민간에서도 지역 예술인을 위한 재단 법인 설립이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유형별 장단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유형은 비영리 임의단체부터 보면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설립하기 간편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한은 없어요. 대신 빠른 조직이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고 정부의 지원이나 계약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장점을 보면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아주 향상됩니다. 그러나 등록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고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또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등록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대신 공익사업에 참여하기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고 활동 내역에 제약을 받는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을 보면 말 그대로 법인격을 부여해서 계약과 사업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또 비영리 사단법인은 회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보호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으며 내부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해야 된다는 다소 조금 힘든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비영리 재단법인은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큰 초기 자산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단법인은 재산이 모여서 재산의 중심이 조직이다 보니까 초기에 큰 자산이 필요합니다. 장학 기부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강점이지만 이사회 등 운영 책임이 크다라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유형별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설립 절차 및 필요 서류들이 어떻게 유형별로 절차가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비영리 임의단체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대표자를 지정해야 되고 또 회칙을 작성하는 건 필요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관할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 서류를 한번 살펴보면 등록 신청서, 정관, 대표자 이력서, 활동 실적 자료, 회원 명부, 물론 100명 이상 있어야겠죠. 회계 서류 등 등록 후에도 매년 사업 실적을 보고해야 되고요. 회계 보고서에 대한 제출도 필요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은 도지사나 중앙부처 이 장관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필요 서류로는 설립 허가 신청서, 정관, 창립 총회 회의록, 임원 명단, 재산 목록,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허가 후에도
법원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완료해야 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은 필요 서류로는 재산 출현 증명서 통상 5천만 원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 이사 명단, 설립 취지서, 설립 허가 후에도 똑같이 법원에 등기해야 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신청해서 사업자 등록 절차와 동일하게 거쳐야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임의단체인 경우에는 공공의 재정이나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민간단체로 등록하게 되면 회원 수라든지 활동 경력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법인 설립 시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매우 강하게 요구됩니다. 관할청 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니까 사전 상담은 반드시 거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안산시를 기준으로 한 관할 정보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비영리 민간단체를 등록할 때는 안산시청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사단이나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으시려면 경기도청이나 주무관청인 교육청, 복지부 이런 중앙부처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법인 등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소에 하시면 되고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안산 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안산에서 가능한 저희 적용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비영리 임의단체로 보면 지역 청소년 독서회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비영리 민간단체로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장애인 체육단체도 있고요. 문화예술인 연대도 있고요. 재단법인은 장학금을 출연하거나 또는 유산을 기부할 수 있는 기금 운영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라디오에서도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코너를 진행하시는 이성영 진행자분이 계십니다.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길고양이를 위한 활동을 하시는 사회적 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시죠. 안산시는 비영리 단체 활동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서 공익활동을 기획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에서도 여러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시청 자치행정과 등 적극적으로 연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비영리 단체의 다양한 유형부터 설립 절차, 안산에서의 적용 가능한 이야기까지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공익활동, 우리 사회의 가장 건강한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도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주제와 관련된 사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보이 넥스트 도어 오늘만 I love you.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난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바뀌지 않아 세탁한 닭이 밀려버린 빨래를 토해내고 머린 붕 떠있을세 나 빼고 분주한 창밖은 벚꽃마저 바쁘고 한심하기로 박자기 없어도 당장에 내가 내 환생할 리만 보여줘 shock 받아서 독이라 쓰는 거 딱히 기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더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않네 오늘만 I love I 시대를 사랑해 나 말하고 왜 하면 좀 괜찮을까 Love What I tell
영감을 받은 척하고 뻔한 것을 써봐도 떨고 떨어진 택진 결국 you So sick of being sober 널 대한 노래 아닌 척 살아가겠지 오늘 내일 또 모레 지겹지만 쪽팔아서 꺾이나 쓰는 건다 죽기보다 싫은데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떠난 게 단 번도 뜨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아이시대로 사랑해 다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Love you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밖에 안 되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미도 없고 어디서 감동 커져 변질될 것 같았어 이만 날래 다 별거 없는 거잖아. 네, 보이 넥스트 도어 오늘만 I love you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이 노래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들려드렸습니다. 자, 노래도 들었으니까 이제 사연 소개 한번 해볼게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과 고유 번호증 발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연 보면 동창회 활동을 공식화하고 싶어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고유 번호증 발급 절차가 궁금합니다. 네, 고유 번호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건데요. 비영리 임의단체는 회원 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법인격은 없지만 세무서에서 고유 번호증을 신청해서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립을 위해서는 단체의 명칭, 목적,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등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고 회원 명부와 회의록 등을 준비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으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요. 후원금도 수령할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사항은 비영리 임의단체라는 성격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비영리성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절차를 대행하고 있는 전문가인 행정사분들과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발급 소요일은 안산시 소재 단체라면 안산시에 접수하게 될 거고요. 약 1일에서 2일 정도 소요되고 타 관할인 경우에는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과 절차를 문의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환경보호 활동을 하시기로 하신 거고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는 조금 등록하기 좀 요건이 되게 복잡한데요. 한번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영리 민간단체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요건이 매우 많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려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을 수행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첫째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그리고 구성원 상호 간의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지 아니할 것,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요건의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100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을 해왔으며
정관이나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갖추어야 하고 등록 신청은 해당 분야의 주무관청에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고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주의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주의할 점이 궁금합니다. 설립 절차와 주의할 점. 네,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3인의 발기인이 필요하고요.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창립총회 개최에 또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 법원의 등기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돼요. 이때 반드시 발기인 총회가 필요합니다. 발기인들은 각각 목적 상황과 관련된 인사들이 하는 게 좋고요. 발기인들의 이력사항이 꼭 필요합니다. 어떠한 구성원들이 발기인으로 구성되는가가 설립의 정당성과 목적성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발기인 총회를 거쳐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과 함께 창립총회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창립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각 임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확정하고 사단법인의 목적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됩니다.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 주무부처에서 요구하는 적격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는 자본금이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이 목적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자본금의 정액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본금이 정해지면 이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데요. 이는 현재 현실적인 자립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잘 구비해서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 신청 후 허가를 득하면 다음 순서로 관할 소재지 법원 등기소에 등기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비로소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설립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형태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고요. 영리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비영리법인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정관의 목적사업, 회원 자격, 임원 구성, 회계 및 재산 관리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네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본재산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재단 법인의 설립과 기본재산 요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비영리 재단 법인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5억 원 이상의 기본재산이 요구되고요.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설립 절차는 정관을 작성하고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법원에 등기를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 출연자의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즉 재산 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 재단 법인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 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 이외에 비영리 재단 법인 명의로 부동산 이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고요. 재산 출연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재산 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 재산 목록,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하여서 기재하게 되는데요. 이 재산 목록 및 입증 서류는 각 한부, 재산 출연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법인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는 출연한 재산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회계 연도, 세계 잉여금으로 기본 재산에 편입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전한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전환 재산을 기본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 재산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듯 비영리 재단법인에서는 설립과 기본 재산의 요건 등이 매우 까다롭고 쉽게 정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내를 자세하게 드렸지만 절차를 대행하는 전문가인 행정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스스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다음 사연 또 한번 볼게요. 네, 다음 사연은 어떤 게 와 있을까요? 비영리 임의 단체를 운영 중인데 세무신고와 회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영리 단체의 세무신고와 회계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비영리 단체도 세무신고와 회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는 매년 사업실적과 수입 지출 내역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됩니다. 다만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있다든지 정부와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금을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 사업 실적과 수입 지출 내역은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무신고는 단체의 성격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 물 한 잔 마시고 또 다음 사례 읽어볼게요. 자, 다음 사례는 비영리 임의단체로 등록한 후 소규모 수익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비영리 임의단체의 수익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수익사업이란 단체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건으로 목적 사업의 경비 충당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만약 정관에 수익사업에 대한 근거조항이 구체적으로 사업 종목에 등재가 없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해서 수익사업의 근거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도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면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요. 이때 수익은 단체의 공익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 임의단체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여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영리법인과 같은 입장에서 법인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좀 답변이 될까요? 수익사업은 뭘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라 좀 내용을 잘 살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더라고요. 비영리 임의단체가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비영리 재단법인이 어쨌든 이렇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니까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궁금하신 것들은 행정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으시길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한 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일종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지정 기부금 단체로 승인이 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부 유치에 좀 도움이 되겠죠. 지정기부금 단체는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사실은 지금은 공익법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데요. 공익법인 지정 추천 신청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합니다. 정관 해산 시 자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간 기부금 모금액 그리고 활동 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체가 공익 위반 사항을 제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익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되고요. 또 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요.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사실 공익법인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구지정 기부금 단체는 요건도 힘들고요. 또 그 요건을 심사하는 것들도 고도의 심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정기부금 단체라는 건 누군가의 돈을 받아서 외부에 지정된 기부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부금을 또 납부하신 분들도 세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고 국가에 납부해야 할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으로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절차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따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37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사례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사례 한 번 더 볼게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승인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변경의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정관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고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통지 일시 또는 소집 일시, 장소,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아주 중요하게 보죠. 이 중에 놓치기 쉬운 것들 중에 하나가 행정 절차에 대한 건데요. 소집 통지 일시라는 게 있어요. 소집을 통지하는 얼마 전까지 최소한 소집 모이세요라고 하는 통지를 며칠 전까지 보내주어야 되는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꿀 수 없고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전문가 항상 상담을 하시고요. 그래서 정관의 변경으로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에 반드시 재원 조달 계획 및 수입과 지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 또 의결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서, 수입, 지출 예산서 및 재산 증빙 서류의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은 좀 신중하게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비영리 사단법인 내에 사무를 전담으로 하고 계시는 사무인력 요원이 있다라면
그 인력 요건을 갖추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게 업무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 하나만 더 볼게요. 네, 마지막 사연 하나 좀 더 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 어떤 사연이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사연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영리 단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 단체의 해산 절차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시다 보면 이제 해산하시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해산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미 등기를 하고 목적사항을 명확하게 했던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던 단체들이 해산하는 건 나 내일부터 안 할게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어떤 특정의 해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드려볼게요. 비영리 단체를 해산하는 거는 좀 설립하는 것만큼 좀 매우 힘든 일인데요. 해산 시에도 반드시 해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존립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법인의 목적을 달성했다든지, 또는 아예 달성이 불가능하다든지,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생겼다든지, 또는 법인이 파산됐다든지, 회원이 전부 탈퇴해서 회원이 없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총회를 열어서 해산을 결의했다든지, 또는 주무부처에서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산 사유에 해당해서 바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절차를 보면 법인 해산 신고서가 필요하고요. 해산 당시의 재산 목록, 자녀 재산의 처분 방법의 개요를 작성한 서류, 네, 처분 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가 필요하고요. 해산 당시의 정관, 그리고 해산 결의에 의한 경우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 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로 비영리 단체를 해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해산 결의 후에는 주무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한 자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데요. 관할 세무서에 해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산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엄청 많은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린 것 같은데요. 평소에는 5개, 또 많아도 6개 정도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각각의 이야기들이 좀 어떻게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추가 사례들을 통해서 좀 비영리 단체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현실적인 고민과 해결책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거나 운영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단원 FM에 문의하여 주시면 추가적으로 안내를 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사연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마무리 인사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정년이 OST였죠. 이날치가 부릅니다. 세타령.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까마같이 참소리 꾀꼬리 물론병아리 개똥집 마귀 기러기 큰부리 제비갈매기 방울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딱새 솔새 사촌 버들 솔새 검은머리 우울대새 탈색조 제두루미 바위종다리 삼계개비 칡부엉이 호사도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솔개참외 검독소리 노랑불이 처색하면 놀빼미 날아든다 상을 잠진 날 연자 날아 들고 홀좁은 편편 나무 송잎 나가지 꽃 피었다 춘몽을 떨쳐 원산은 암만 큰 산은 중중히야 증대산이 울어 천리 시내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 저 골물이 골골 열이 또 골물이 한대로 합수쳐 천방저 칠방저 골턱저 구부저 항우리 먹금저 건넌 병폭 싸우다 빠져가 국방마저 때려 산이 울렁거려 떠나간다 어둠에 가지 않말 아마도 내로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아마도 내로구나 요런 경치가 또 있나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날치의 새타령 잘 듣고 왔습니다. 정년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최근에 정주행을 했는데요. 드라마 배우들이 너무 고생했을 것 같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민타파 행정톡톡에서는 비영리단체 설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영리 임의단체로부터 비영리 민간단체, 그리고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까지 각 유형별로 특징과 설립 절차, 그리고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차근차근 짚어보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막연히 좋은 일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법적인 절차와 재정적인 책임, 그리고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진짜 의미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오늘 이야기에서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영리 단체는 단순히 돈을 벌지 않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공익을 위해 나선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의지와 실천이 모여서 이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비영리 단체 설립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의 전문가나 행정기관 또는 저희 방송에 문의해 주세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함께 풀어가면 분명히 길이 보입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민은 나누면 반이 되고 행정은 알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박홍석의 고민타파 행정톡톡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곡은 우즈가 부릅니다. 드라우닝.